안녕하십니까? 사주명리학을 배우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무슨 재능이 있느냐? 각기 사람마다 적성과 재능이 타고납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의 소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적인 두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꼭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고, 통솔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관계가 비사교적인 성격, 나름대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자기의 특성을 알고,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알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운명학의 기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와 남자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남녀 간에 만난 그 인연이 좋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남녀 관계 인연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남녀관계도 잘 풀어가지만은,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남녀관계도 잘 유지가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딱 보게 되면, 첫째로 사주팔자를 볼 때에 사람의 성향이 활동적이냐, 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 이런 그 기운의 흐름을 먼저 우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좀 낙천적이다. 이 사람은 부정적이다. 우선 그 성향을 보려고 하면은 음양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음양. 그 지금 여기 사주 오늘 하나 해설하겠습니다만은 그 음양을 보고 그렇게 모든 걸 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묘 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묘. 갑을병종 무기 할 때 이 기는 6번째 들어와 있습니다. 6번째. 이게 음에 속합니다. 무토 다음에 오는 게 요 기토예요. 토라고 하는 건 항상 뭐냐?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용.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치우치지 않는 좌나 우나 편견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을 보는 겁니다. 안정감. 그래서 무토와 기토는 재물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재물의 기운이 강해요. 역학은 기운학이에요. 기의 흐름의 기운의 원리 이치를 아셔야 돼요. 재물운이 좋다는 사람은 뭐냐? 금전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금전에 대한 감각이. 학자나 관리나 교육가는 왜 재물운이 없느냐? 교육가나 관직에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받고 주는 겁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드 기브예요. 내가 받아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투자하고 주고받는 겁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요 의식구조 하나가 말하자면 경제 관념에서 부자 사주가 되느냐 가난한 사주가 되느냐 이겁니다. 요 기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행의 성질을 보면 토이면서도 요거는 갑을 만나게 되면은 중정지합이 돼요. 점자는 성질을 바뀝니다. 요 갑이 기를 만나면은 중정지합이 됩니다. 팔자를 봐가지고 요 기토인데 천간에 갑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정지합, 사람이 좀 중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남을 비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기토는 뭐냐? 전답지토라고 합니다. 전답지토라고 하는 건 뭐냐? 우주 만물의 곡식을
생산해내는 그런 그 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전답지토라고 하는 건 논과 밭이에요. 그 논과 밭을 갖고 기운을 갖고 태어나니까 먹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능력과 수완이 있어요. 능력.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10%의 사건과 그 10%의 사건의 반응을 일으키면서 90%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운명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내가 반응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느냐,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토는 뭐냐? 모든 사건을 자기가 응용하고 파악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커나 거간, 중개인, 사기꾼, 우리가 사기꾼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가 남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거짓말로 허위로 위장을 해가지고 쟁취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머리가 좋다고도 봐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봐야 돼. 두뇌가 좋다고 봐야 돼요. 아무나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토는 뭐냐? 마당발 같은 성질이면서도 수완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과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까? 어떤 묘수를 쓰더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작을 밭에서도 살아남는 게 바로야 요 기토의 성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토는 뭐냐면 이게 도화살이에요. 그 나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성, 섹스. 공자께서도 식색이라고 했어요. 먹는 거와 섹스. 근데 이 성적인 뭐냐, 도화살이 있다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호르몬 분비가 잘 된다는 사실이에요. 호르몬 분비는 뭐냐, 윤활유 같은 우리 건강의 신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장의 기능이 잘 돌아가요. 뛰어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활력과 의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묘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 얼굴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를 이렇게 보더라도 도화가 있는 여자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습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의욕적이요. 성공의 활력적인 요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는 그런 하나의 능력과 의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묘는 뭐냐? 기토의 묘는 관에 해당이 돼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니까 편관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일간으로 봅니다만은 연주 자체로도 보더라도 편관이 돼요. 말하자면 명예라든지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관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행에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옹졸한 겁니다. 옹졸한 거예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는 옹졸한 거예요. 옹졸하니까 직장 생활할 수가 있고 공무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영웅적 사고를 가지고 모험적이고 투쟁적이면 공무원 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요 기묘는 자존심이 강하고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수완이 있고 그리고 이성교제의 달인이고 사교적 성격이고 그리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탁월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묘연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지금 남명사조 기묘토끼
연줄에서 병인 의뢰 갑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이 사주는 따뜻해 보이고 서늘해 보입니까? 추워 보입니까? 목이 많잖아요. 이게 따뜻한 거예요. 낙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친밀성과 신중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간명에서는 사주의 조로 음과 양의 그 이치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근데 나무에 상관을 깔고 있어요. 사주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 나무가 많아요. 우리가 사주를 간명할 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뭐냐? 무슨 오행이 많으냐? 무슨 오행이 작으냐? 태가불급. 그래서 사주가 따뜻하고 더우냐 건조하냐 서늘하고 습하냐 요 관점을 두고 사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운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따뜻하니까 서늘한 초년에 겨울운이 들어오잖아요. 음양의 조가 되잖아요. 음양의 조가 되면 뭡니까? 기가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기가 바로 뭐냐? 신입니다. 신. 초년운이 좋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초년운이. 그 다음에 이제 요 35세부터는 가을운이 들어와요. 가을운이. 따뜻한데 가을운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초년부터 잘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초년부터 잘 나가는 사람은, 초년부터 운이 좋은 사람은 고생을 좀 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간은 고생 끝에 낙이 와요. 실패 속에서 다듬어져요.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이 자기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말년운은 뭐냐?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하나 신수를 봤을 때 금년이 이민년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인이 많은데 또 인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병인충을 맞았어요. 이건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인수가 들어와서 불이 많은 걸 제거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는 목세마, 요거는 상관입니다. 상관이 충을 만났어요. 상관이라고 하는 건 무질서한 거예요. 절제가 없는 거예요. 수가 들어와서 수생목해 주니까 교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하나 들어야 할 건 뭐냐면 식신과 재가 있어요. 그럼 재물운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인수가 없다. 큰 부자가 못 돼요. 인수는 뭐냐? 교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식신과 재, 인수가 있어야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돈을 벌더라도 인수라는 교양이 있어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민년의 운세는 썩 좋은 애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임수가 돼서 환경 변화는 생기기 때문에 좋은 조건도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년, 중년, 해자축의 신유술로 북방과 서방문에서 운이 좋게 되고 사주를 보면 을목이 묘라 인이라고 하는 양인과 걸록, 목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뭡니까? 수생목 받고 있죠. 자기 주장, 자기 입장, 고집 세고 고정관념 많고 인간관계가 나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병호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완화됐지만은 그러나 성격 자체는 신강사주에 인수가 있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처세술이 없고 비사교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요 수가 들어와서 인수가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뭡니까? 여기는 또 관이 들어와요. 관.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는 뭡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관이 들어오니까 직장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이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주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수생목이 있기 때문에 인수 배워가지고 그래서 응용해서 관직에 나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특징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 뭐가 신해가 있습니다. 신해 금수가. 그 말년에 금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갖다 제거해주는 약이 있다 이거예요. 사주가 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 그럼 그 사주는 쓸모가 없는 사주가 돼요. 약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때는 사주를 딱 감명할 때는 사주가 따뜻하냐 서늘하냐 한란저석을 보고 둘째는 신왕이냐 신약이냐 이걸 보고 육친의 통병에서 이 사람은 관이 발달되어 있느냐 재생관이냐 관인상생이냐 식신생제냐 이런 걸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라는 건 교양이고 인수가 없으면 교양이 없는 거예요. 식신은 뭡니까? 수단은 좋고 생활력은 강하고 재물의 뿌리가 되지만은 재가 없으면 관리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사주를 감명할 때는 지금 이런 이치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주를 병약과 용신을 살펴서 운세를 판단하고 사주의 격을 세워서 그 사람의 적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냐? 목이 많고 화가 있어요. 화라고 하는 건 화려한 겁니다. 화려한 직업, 예술, 문화, 화가 이런 쪽으로는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는 사주다 이렇게 규명이 되면서 오늘은 기묘 연주에 대한 해설과 기묘 병인 을의 갑신에 대한 사주를 함께 감명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